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인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점령군하고 철수해보겠다는 제가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네, 지금 방금 보신 이 영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 현실로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문재인 정권 지난 5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어른이 없는 세상이 됐다고들 말을 합니다. 이 시대 어른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은 정치인들 그리고 청년들조차도 어른들을 무시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는 오합지졸의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회가 만들어져서도 안 될 것이고 또다시 재반복이 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 이제 어른들이 해초리를 들여야 되고 국가 원로들이 목소리를 내야 될 시점이 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련한 이 귀한 자리만큼 대한민국 원로들의 목소리를 많은 국민들이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월 21일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원로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 사회를 맡은 손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식선에 따라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계신 내빈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1절만 크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 순교하신 분들과 호국 영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강함이 목숨을 던지신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대국 10위까지 오기까지 한때는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다 했던 분들입니다. 이제 페니시어도 될 텐데 문재인 정권 5년 이후에 이 시간까지도 대한민국은 붉은 공산 국가로 한 발짝 한 발짝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이 현장을 보시는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말씀 드릴 때마다 잘 들어보시고 많은 반성과 해교와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모실 연사분은 오늘 이대 위원장이란 우리 박찬종 전 의원님 모셔서 대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를 이 단계까지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진료하신 애국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모으고 이를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자리를 오늘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 아닌 그 지난주 월요일 6월 12일이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방탄소년단 BTS의 창단 1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전 세계의 관심을 집중했던 그 사실만 저는 알고 또 노래도 잘 모르고 있는데 박수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날이 6월 12일 창단 10주년 미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유라파, 심지어는 중국, 물론 일본을 포함해가 이런 나라의 BTS 팬들이 서울로 몰려들어가고 그 직전부터 서울행 비행기에 완성이 되고 서울시내 모든 호텔이 만원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만치 않는 나라, 문화 콘텐츠, 스포츠 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하계올림픽 88년, 동계올림픽, 월드컵 축구 이 세계의 세계대회를 개최한 나라가 5개국밖에 되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당당히 이 세계의 세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러분 할 것 없이 지금 우리는 제2의 G7 국가에 등극했습니다. 제2 7국가라고 하는 것은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는 틀을 가진 나라,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코리아, 한국. 여기에 우리는 당당히 등극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지금 73년이 되는 이 시점에 G7 국가에 등극하고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간단치 않는 나라.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장충체육관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 건물과 쌍둥이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은 박물관이 되어 있는 그 쌍둥이 빌딩 그 세 개 건물이 1950년 중후반에 필리핀 건축기술자가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건축한 건물들. 우리가 흔히 이걸 누가 지은지 아느냐 그러면 정주영 회장 아니냐 이런 대답이 나오는데 아닙니다. 필리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술은 장충체육관 그 돔을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지금 어찌 됐습니까? 중동에 100채 넘는 빌딩 세고 지금 뭐 잠실에 롯데월드만 하더라도 100채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간단치 않은 나라로 이렇게 급속히 발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켰다. 여기에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걸 깔아뭉개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김정은 체제를 위해서. 김정은이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죠. 김정은은 지도자로서 결기가 있고 훈훈한 지도자라고 찬양하셨습니다. 그 김정은이가 서울로 오는 꽃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종북주사파 친 김정은 세력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기필코 이재명을 당선시켜가지고 문재인에 이어 10년 동안 완전히 김정은의 꽃길을 마련하려고 덤벼들었지만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과 국민들이 굳게 뭉쳐서 아주 위기의 순간에서 일단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세력의 정권 연장을 막는 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지금 이 국회 모습은 우리가 도구로 선택한 종북주사파 척결을 위한 도구로서 기호 2번을 선택했다. 기호 2번이 당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다. 1년이 지났다. 근데 국회의 저 모양이 모든 개혁을 가로막고 그리고 후쿠시마 사태까지도 비과학적, 선동적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거치는 욕설들을 계속 퍼붓고 있다. 방사능 퍼붓고 있다. 우물에 독극물을 탔다. 그 우물에서는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그 우물물을 증발시킨 소금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비과학, 선동, 비이성 이런 걸 이재명 일당들이 계속 퍼부어가지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반드시 과반수를 획득하고 나아가 3분의 2까지 획득해서 여름부터 윤 대통령을 쫓아내기 탄핵하고 그래야 주사파 정권을 다시 되찾는 이런 공작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흘 뒤면 6.25가 이게 이제 73주를 맞이하는데 이 자리에는 6.25 참전 용사도 있고 그 이후에 이 전쟁 억제를 위해서 군에 종사했던 장군들도 여기 많이
것인데 이 종북주사파들은 이게 일관되게 6.25 전쟁은 남침이다. 미국의 사주를 받은 이승만 괴뢰 정권이 북침을 한 것이다.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 이렇게 이들은 굳게 믿고 있는데 이 굳게 믿고 있는 증거로 사용한 것이 그 근거가 된 것이 이영희 씨의 해방대노사의 논리, 교난시대의 논리, 해방대노사의 인식 이런 책들이 80년대에 출판되면서 그렇게 아주 기재를 해놨어요. 그런데 91년에 구소련이 해체됐어요. 모스크바에 있는 모든 기밀문서가 다 공개가 됐어요. 그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1950년 6.25는 남침이 분명해요. 소련이 250대 탱크를 지원했고 오택동의 중공군이 참전하기로 이미 약속한 가운데 김일성 일파가 이게 서울만 점령하면 남로당 세력이 전국 곳곳에서 만세를 불러가지고 그 이상 내려가지 않더라도 부산까지 군대가 안 내려가더라도 이 남한을 간단하게 적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일으킨 전쟁인데 이게 낱낱이 다 공개가 됩니다. 1950년 6.25가 나기 그 전 1949년 10월에 김일성 수상과 박은영 부수상이 스탈린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써가 지금은 너희 그거 할 때가 아니다. 다시 그 이듬해 3월 6.25 전쟁이 일어나기 2달 전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소련군을 투입할 수는 없지만 탱크 250대와 중화기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모택공의 승낙을 받고 그리고 쳐내려온 것. 이게 전부 다 인정된데도 민주당의 주력 오늘날 민노총의 주력 이 사람들은 80년대에 익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트릴 작동의 원동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간단치 않은 나라고 6.25도 우리가 극복을 했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짧은 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7 국가에 등극했고 세계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나라로 등극했습니다. 이게 종북 좌사파 주사파의 주력들은 이런 현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사상과 태도를 못 바꾸는데 그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을 바꾸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들을 제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투표,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이들을 제압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찬종 전 의원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예. 자, 제가 어제 대구를 갔다가 오늘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정원 목사님이 대구에서 어제부터 내일까지 이제 또 전 국민을 일깨우는 또 집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게 오늘 참석하신 모든 언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를 제게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우리 정광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각계각층에 많은 언론분들이 와 계시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다 말씀을 다 들어볼 수는 없고 일부 저희들이 몇 분하고 말씀을 하면서 사전에 먼저 접수된 대로 한 분 한 분 모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이정민 전 차관님부터 모시겠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박찬종 전 의원님께서는 김성원 장관의 귀신 잡는 해병을 모시고 3년간을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만일에 6.25 전쟁 시에 우리는 낙동강 방어만 생각하는데 김성원 해병대가 통영의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대한민국은
오늘날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박찬종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보면 원로 축에 들어갑니다. 제가 193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보면은 88세니까 저도 이제 원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1961년에 육군사관학교 17일기로 졸업을 했습니다. 월남전도 참관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반미 데모가 아주 극에 달했고 특히 이 좌파 그 반미 데모하는 사람들이 미군 소령을 돌팔매로 던져가지고 얼굴에 피가 흘리는 그런 장면이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됐습니다. 이때 6.25 전쟁 시에 183만이 로테이션으로 참전하고 또 이 부상당해서 이 사망한 사람까지 치면은 한 5만 5천 명의 희생 그리고 많은 경제 원조를 해서 그리고 휴전 후에도 대한민국을 지켜줬는데 그 미국에서 이 반한 감정이 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미국의 무언가 우리가 대한민국을 계속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성우의 사무총장인데 백선엽 장군님과 그리고 유병현 장군님 육해 공군 총장한 분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은 이런 분들 12분을 모시고 미국에 갔습니다. 이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근데 마침 우리가 그 6월 24일날 그 6.25 전쟁 직전에 갔는데 그때 홍석현 그 주미대사가 미국에 있는 패커티 멤버 300명을 초청해서 그런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백선엽하고 유병현 장군이 가시니까 그 행사를 그 백선엽 장군하고 유병현 장군이 행사를 대신 진행하라 이래가지고 근데 백선엽 장군께서 영어를 그렇게 연설을 잘하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종북 좌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저기 비쳤던 이 광화문에서 그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 미국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러니까 거기서 큰 박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아링턴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를 하고 백선엽 장군께서 이 워커, 빈프리트 리츠윗 그리고 한국을 도와준 마샬 이런 묘역을 일일이 우리가 참배를 해야 돼요. 일일이 참배를 하고 또 오후에는 그 워싱턴 근교에 있는 벌티모어 보건병원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찾아서 우리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장진호 전투에서 부상당한 미 해병 1사단 부상병이 아주 12명이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눈이 먼 사람, 두 다리가 잘려져 있는 사람, 평생을 거기서 입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보건병원에 가면 다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불만이 많은데 이분들은 우리를 보든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자기들이 6.25 참전할 때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국가가 가라고 해서 갔다 이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렇게 못 살고 춥고 그렇다. 이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돼가지고 10대 강국이 됐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면 제가 영어 한마디로 I am very glad, I am very happy. 거꾸로 우리를 위로하고 그때 임종린 해병대 사령관 했었죠. 우리 박장군님. 근데 같은 해병이라고 또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어깨 동무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직도 입원해 있는 이분들에게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아까 우리 박찬종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66년도에 월남전에 참전할 때 필리핀이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꼴찌에서 2번이었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귀신 잡는 해병을 길러낸 그 김성훈 장관,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것을 받들어서 잘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잘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것을 잃었지만은 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 강국, 미국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이 10대 강국에 그리고 경제대국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합니다. 제가 이 백선엽 장군님을 2번 보루시 모시고 미국에 갔는데 여러 가지 그 비화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 한미동맹이 맺어진 거, 이것은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63년도에 미 군부의 초청으로 워싱턴에 갔는데, 그때 7함대 사령관을 했던 이 아이버그 해군 제독이 중장이 돼서 해군 사령부의 기획참모부장을 하고 있는데, 이 백선엽 그분을 찾아와 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자기가 되면은 한국에서 휴전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 반대를 해도 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그런 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보장을 받아야 된다. 그래, 그게 뭐냐 그러니까 동맹을 맺으면 되는 거다. 그때 백선엽 대장께서는 동맹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그게 뭐냐 그러니까 동맹을 잘 맺으면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이왕 온 김에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담판을 해서 동맹을 맺는 그런 것을 의대내고 가라. 그럼 내가 아이젠하워를 어떻게 만나냐 그랬더니 해군 총장 실력으로는 안 되고 육군 총장이 자기 친구인데 육군 총장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 독대를 하는데 동맹을 맺자 그랬더니 화를 벌쩍 내면서, 아니 동맹을 맺으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이 우리한테 뭘 주느냐 그래가지고 혼만 나고 나왔대요. 그랬더니 이틀이더니 다시 불러가지고 이것은 아시아에 있는 데하고는 동맹을 맺은 적이 없다. 이건 리얼 케이스이지만은 한미 동맹을 맺어주겠다. 그리고 경제 원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한민 동맹을 맺어주는 단초를 만드신 분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물론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지만은 힘이 없는 동물은 자기가 먹이를 잡아도 힘이 센 동물에게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천 역사를 보면은 2등인 국가하고 친해지면은 망하게 돼 있어요. 1등인 국가하고 항시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어야 돼요. 이때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박찬정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북 좌파는 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깨고 연방제 통일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 이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당선시킨 것은 전광훈 목사님이 주축이 되셔가지고 이 박찬정 분을 포함한 원래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태극기 집회 이것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우리 선장님 말씀하셨으면 광화문에 가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각종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광훈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강력한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윤석열을 세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똑똑한 국회의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회의원, 그리고 박찬종 의원께서 국회의원 생활하실 때 제가 국회에 계속 출입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똑바른 국회의원, 우리가 4월 10일 날 선거에서 400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노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유일한 길은 자유마을을 완성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제2의 전광 목사님이 되셔서 내년 4월 11일 날 200석 이상 나라를 지키는 똑바른 국회의원 뽑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멋진 말씀해주신 우리 이정민 차장님께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의 연설을 제가 여기서 듣고 있자니 요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 이재명과 김기현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보다 이 두 분이 국회 가서 연설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이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까도 영상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광 목사님이 우리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많은 연사분들을 모시고 전국 순회를 하고 해외까지 순회를 하고 수차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통해서 국민 계몽을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지금 보여주는 영상들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0원이 무려 1영이란 말이 있습니다. 100명의 문재인이가 씨부린 것보다는 이 영상 하나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자, 같이 애국 현장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첫째는 이승만과 살 것이냐, 김일성과 같이 살 것이냐. 그때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세상과 체제에서 살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 종교로 갈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70년을 살아보니 북한은 거지 나라가 되고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이재명은 주사파를 선동하여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체제로 가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정영군하고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관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들은 민노총, 정교조, 좌파 시민단체, 주사파, 야당을 총동원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체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의 사기극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자유통일, 한미일 동맹 강화, 경제성장을 이루어 G2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좋은 국민들은 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을 이루어줍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가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마운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문재인 잡아쳐내야 돼. 잡아쳐내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자를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수사권을 따라잡고 공산주의를 따라잡을 때 이 나라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이 공산주의를 물리칠 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회만 다니면 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저렇게 되는데 목회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애국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아마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 보시면서 아마 똑같은 공감대를 했을 겁니다. 오늘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원로대 주제가 공산사회주의 반대, 한미동맹 강화, 자유민주주의 수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원로분들이 이미 어릴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주석 하나 개딸이라는 민주당이 이걸 부수려고 민노총이 앞장서고 있는 세상, 이제 끝장을 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 국민대 교수를 지내시고 현재도 열린 사이버대학에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우리 안호 박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저보다도 저도 좀 나이는 먹긴 먹었는데요. 저보다도 더 언론이신 여러 귀한 분들이 계신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짜 진정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늘 태극기를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태극기 배지를 달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 태극 배지가 값이 6,000원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티커를 만들어서 전부 다 이렇게 태극기 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태극기를 달고 있는 그 모습을 어떤 모임에서 60대 중반으로 되는 분이신데 저보고 태극기 부대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극기 부대가 아닌데 왜 태극기 부대냐 하니까 근데 왜 태극기를 달으셨어요? 태극기 배지를 달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기 배지를 달았는데 그게 뭐가 이상하고 꼭 태극기 부대만이 태극기를 다느냐 했더니 태극기 부대 아니면 그 배지 띄세요.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옛날에 직장 다닐 때도 딸 같은 여직원한테도 반말을 안 했어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식사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제 성품인데 그날은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양해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야 이 개 같은 놈의 새끼야, 그 세월호 배지 달고 5.18 거기에 가서는 지랄 발광하는 새끼들이 왜 대한민국 국기를 다른 그 사람들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 너야말로 진짜 뭐 하는 짓이냐 이 개새끼야. 제가 욕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욕을 했어요. 당사자도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분들도 다 60대 넘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든 간에 지금 태극기를 다루라고 그러고 태극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앞서서 두 분 다 국가를 위한 국가의 그 위기상 그다음에 그 과거의
어떤 전황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다 드려서 저는 그냥 몇 마디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이제 칼럼을 쓰는 사람이고 이제 손상대 우리 대표하고는 뭐 기자 출신, 뭐 공군 출신 이렇게 해서 여러 연륜이 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저한테 제가 이제 보수 볼통이라고 소리를 들어요. 근데 저는 보수는 보수지만 볼통은 안 해요. 전부 다 이 윤리 그런 이치를 뭐 다 파악해서 다 말을 하는 사람이지 무조건 보수라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무조건 다 잘한다라는 그런 말은 하지 않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목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뭔데요? 그랬더니 왜 윤석열이는 왜 그럽니까? 그러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윤석열이는 이거 전쟁을 해자는 거예요? 뭐 해자는 거예요? 왜 자꾸 북한을 자극시켜가지고 북한이 자꾸 핵무기를 발사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북한을 어우러주고 이렇게 평화설계적에서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거 불안해서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어요. 국가가 보장이 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력이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 저 문재인처럼 비율을 맞춰주면서 그렇게 멸시를 당할 거냐. 우리가 강한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평화를 진짜 원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그 행동들이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강한 힘을 보여준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생각을 좀 잘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근간에 일어나는 얘기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재명 같은 뭐 이렇게 사람이라고 부르고 조차 하기 싫은데 어쨌든 여기 공식적이니까 이재명이라는 분이 북한 중국 대사하고 이렇게 관사도 대사관도 아니고 관사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주접 떨은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어저께도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넉살 좋게 웃음을 짓는데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 윤 대통령을 지칭해서 친일파다. 위안부 문제로 친일파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민주당은 그거를 알고 하면서도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서 그러는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역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중국이요. 그렇게 가서 빌빌 부는 중국은 위안부는 별거 아니에요. 중국 보세요. 우리 역사에도 다 적었지만 500여 년을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면서 50만 명의 공료를 송출해갔던 그런 잔악한 중국이에요. 근데 위안부 몇 명 정도를 그렇게 일본에서 한 걸 가지고서 그렇게 문제를 삼으면서 저는 이게 민주당에다가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정작 50만 명의 우리 한국 여성들이 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공료 노릇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지적을 안 하냐.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본 위안부도 문제는 문제지만 일본 위안부 문제를 삼으려면 중국의 공료 문제도 삼아야죠. 왜 근데 일본에다가는 지랄 발광하면서
그 중국 짱깨 놈들 앞에서는 그렇게 등짝에 보이도록 그렇게 고개를 숙입니까? 저는 진짜 아주 정말 분통이 터져갖고 이 대한민국 법이 있는 법치국가라는 게 진짜 안쓰러워요. 법만 없으면요 정말 오늘은 이제 자극적인 적인데 그 주둥아리들을 갖다 전부 다 한마로 지쳐놓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국회의원만 되면 그렇게 몰상식하고 아주 비상식적이고 아주 무례하는지 그런 문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국민의 힘이 아닌 민주당이 계속 중국에 대해서 추파를 던지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제가 기자 출신이기도 하지만 얘네들이 왜 이거를 모르고 그럴까? 아니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그 난리를 피우면서도 저 민주당 국회의원 몇 명이 또 가서 중국이 여비 대준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윤석열이가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대신이라도 가서 문화협정 경제교류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제 나름으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년 총선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민주당의 추파를 이렇게 어여삐 받아들여가지고 내년 총선 때쯤 돼가지고 그동안에 한국하고 규제된 그런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이렇게 해제시켜주고 민주당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 표를 만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아마 그런 생각에서 지금 중국 뻔히 알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촛불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제는 우리가 일본의 방송 문제도 얼핏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하나 지적하는데요. 일본에서 지금 나오는 폐수 그거는요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아시는지 모르지만요. 지금 일본의 폐수에 폐되는 보다도요 중국에서 발효된 기준치를 보면은요 일본의 5배, 6배가 돼요. 근데 이것도 일본만 지적하지 중국을 지적 안 해요. 민주당이.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오지 않아요. 태평양으로 흘러가요.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로 거리도 가깝지만 우리나라로 직접 들어와요. 왜 이런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리지 않고 민주당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이런 방어합니까? 일본은요 제가 자칫하면 친일파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은요 36년 동안 우리를 혹사시키고 이렇게 속국으로 만들었지만요 그래도 일본은요 철도, 도로, 건물, 경제, 정치 모든 것을 우리한테 남겨주고 갔어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남겨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든 것을 뺏고 다 가져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 똑같이 공평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 지적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일본을 지적하려면 그보다도 더한 중국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중국을 대국이고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해서 따라가나요? 국회의원들 의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런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또 다시 뽑아줘요?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그 강우병이니 뭐 이런 촛불 시위 이런 거 이제 현혹돼서는 안 돼요. 지금 일본 그 폐수 문제 때문에 오염수 문제 때문에 뭐 우리가 저기 그 생선들이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건강에도 안 좋아진다라는 이런 유언비어 같은 것도 막 터뜨리는데요. 우리 광우병 하나로만 끝납시다. 광우병도 그 난리를 폈어도 그게 사실이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광우병 그 유언비어에 두 번 다시 속지 않는 우리 국민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정쩡하게 어부지리로 촛불 시위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탄핵이 됐습니다. 그것도요 이제 한 번으로 끝나야 됩니다. 윤석열 탄핵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주창하면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물 주전자에 안주하는 그런 깨구리가 아닌 그 새로운 삶을 그리고 그 모든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국민의 힘이 조금은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 국가를 평화로운 나라, 안정된 나라 이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요. 제가 그 아까 5.18하고 세월호 얘기를 했는데 그 5.18이라든지 세월호 이런 데 같은 데는 무슨 행사장 같은 데 전부 다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여기 저 박찬정 의원님도 계시기도 하지만 국회 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그 광주나 세월호 그런 데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도 연평해전이나 그 천안함 비폭 그 행사장에는 콧배기도 안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2014년도부터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2014년도부터 6.25 전쟁 참전용사 및 월남 참전 고역제 전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매년 분기별로 제가 그 위안의 밤, 위안의 잔치 이거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저쪽에 했는데 요번 이제 6월달 되면서 다시 한번 그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거는 그 전에는 150명 막 10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은 30이나 50명 정도도 못 모여요. 다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또 그 건강이 안 좋아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이 대한민국 제대로 존재하고 제대로 되려면 군인들이 대접받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라도 우리 그 군인들 보면 어쨌든 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함으로 그 군인들이 국민들이 의식한다는 그런 감각을 좀 가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안원 박사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안원 박사님이 사회학 박사학위하고 목회학 박사학위 현재 목사세요. 아마 정강 목사님 뭐 욕 좀 한다고 세상에 난리 법석을 떠는데 지금까지 제가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욕 좀 하네요. 세상을 똑바로 보면 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썩어빠진 정치, 썩어빠진 법조, 썩어빠진 군, 썩어빠진 학교 다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또 갈아엎으려면 저는 사실 공군인데 이 공군까지 되겠습니까? 우리 이치현대리는. 그래서 제가 두드러 깨는 데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우리 해병 출신 귀하신 분 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해병대 부사령관을 지내신 박환인 장군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조금 작으셨는데 그래도 제가 사회자 직권으로 오늘 모셨습니다. 올라오십시오. 해병을 하니까 우리 해병 좋아하네요. 저는 우리 국방부 차관 이정민 장로님하고 여러분이 애국활동 시작하기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혼비가 돼가지고 애국활동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되자마자 미군을 한국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전작권을 우리가 환수한다고 그러면서 발표를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김성은 장관님이 대표회장이 되고 우리 이정민 장로님이 이 조직관리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초준위원장을 해가지고 모든 애국단체들이 다 모여서 천만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것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애국 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지만은 그때 천만 서명 운동할 때는 제향군인회, 해병전후회, 경찰로 구성된 경우회, 애국단체 총연합, 노인회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모여서 서울시청에 모여서 걸기대회하고 그리고 천만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 여의도 성동교회를 비롯해서 큰 교회들이 다 가담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민단체들이 많이 모여서 광화문에도 모이고 삼각지에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 모이던 사람들이 그 단체는 모이지가 않아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그 단체는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너무 아쉬워요. 우리 앞으로의 과제는 그러한 단체들, 옛날에 나라를 걱정해서 모였던 그 기계가 어디 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끌어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결국은 천만 서명을 일으켜서 하마터면 나라가 미군 철수로 말미암아서 망할 뻔했는데 결국은 미국 대통령과 여론에 그리고 우리 대통령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게 보류가 됐다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그 계획이 없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군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우리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 애국 장로님들을 한 7명을 초대해서 점심을 접대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어느 애국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자기는 애국자인데 박환인 장로는 극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다. 나는 극우가 아니고 행동하는 애국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맞죠? 여러분이야말로 나라 걱정을 하고 또 신자는 기도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때로는 방 안에서 텔레비 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몸으로 행동하는 그런 애국자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지금도 그런 행동하는 애국자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민 사관께서 우리 이 모임에 여러 번 저를 소개했는데 광화문에 설 때도 저를 소개해서 기억이 납니다. 그때 1000만 서명 운동할 때 제가 26만 명을 서명을 해가지고 4군데에서 감사장과 감사패를 받고 어떤 데서는 20만 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신발을 새 걸로 갈아 신고 더 열심히 뛰어달라 해서 심지어는 20만 원도 받았어요. 그리고 26만 명을 어떻게 달성했느냐? 제일 많은 그러한 숫자를 받은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의 결단이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조용기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목사님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1000만 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은 결전안에 이렇게 체크만 하면 이렇게 사인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무국에 한다면 교무국은 교인들 그때 78만 명인데 그 교인들을 전부 관할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교무국장이 교회를 전부 동원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7만 8천 명을 받아서 제가 제 승용차에 태우고 이정민 장로가 후지부인 장로는 그 1000만 서명운동 몸들 갖다 줬어요. 그때는 제가 거기에 가입이 안 됐었어요. 김성현 장관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해병대 박환진 장군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가입하라고 직접 전화가 와서 제가 가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부 요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1년 지나고 그러면서 안 받은 사람 또 새로 선거로 온 사람 해서 3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잠실체육관에서 12만 명이 모이는 우리 순복음 가족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는데 우리 전후에서 50명, 해병 전후에서 50명 각 그 구역별로 분배를 해가지고 동원을 해서 5번 쉴 때마다 광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예일본 최자신 금식 기도원이 있는데 우리 예배 기도군인의 권연을 해오는데 12명을 동원해가지고 장경동 목사님 여기 나오시죠. 김문훈 목사님 그분들이 아주 설교를 잘하고 해서 인기가 있을 텐데 그분들을 할 때 날짜를 찾아가지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목사님 설교 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 때 여러분 나가시면서 입구에 서명대가 있으니까 다 서명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실시간에 나와서 서명을 해줬습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서명을 받느냐?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놔두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만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제가 모이는 데마다 많은 모임에 참가하고 있는데 모임마다 양식을 가지고 가서 그 취지를 설명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군인공제회 거기 뷔페 식당이 있는데 우리 동의생 모임에서 얘기하고 그 옆에 또 단체들이 모이잖아요. 한 10명, 20명 모이면 그 자리에 가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서명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열성과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한 미군 철수를 우리가 예방하고 그 1000만 서명회에서 미군을 내보내겠다는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것입니다. 지금 정영훈 목사님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어나고 활동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라를 걱정하고 절대 우리는 공산주의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모이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6.25 진실 알리기 본부의 부총재 겸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 6.25 가까우니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한 20분 동안 강연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해병대 장교와 사령관까지 모이는 해강이라는 조직에서 그 설명을 했더니 그림으로 시청각으로 보니까 아주 이해가 쉽다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공로장로에서
6.25 따르니까 6.25에 대한 얘기를 파워포인트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회장이 보류를 해버렸습니다. 거부하기는 뭐하니까 보류해버린 거예요. 보류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 구석구석에 그러한 문제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교육할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앉아있어도 생각난 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식구들로 모여서 다음에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공로장로에서 못한 그 내용을 가지고 6.25의 진실을 좀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죠? 제가 화면으로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것은 텔레비 보고 걱정하고 침대에 누워서 걱정하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본따게 되고 같이 행동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결과가 되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한인 장로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 모시고서 큰일 날 뻔했어요. 연설도 이렇게 잘하신데.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마 토요일 매주 강화문에 나오신 분들은 좌파 진영의 집회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큰 집회할 때마다 나오신 분들도 있고, 제 김수열 대표, 이정민 차관님하고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동안 면세점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같이 않게 민노총 집회도 5분의 1로 쭈그러들었고, 촛불 집회도 10분의 1로 쭈그러들었어요. 저희들이 막불 집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다 간첩을 심어봤더니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새끼들이 창피하니까 이제는 행진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관 목사님과 미국 미주 10개주를 순방을 했을 때, 미국에 계신 분들은 강화문 광장에 우리 우파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거기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한 해 2번 정도를 우리 전국 순회를 해보면 저 지방 아래쪽에서는 왜 강화문 광장이나 신청에 민노총 좌파 집회만 하고 우파는 왜 집회를 안 해요?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니까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지방문으로 내려가서도 한번 우리가 집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태극기 집회, 우리 강화문 집회, 우파 집회들은 계속해서 인원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개몽이 됐고 꿈을 깨고 있다는 걸, 지난날 내가 이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그 우리 대형 집회 영상만 추려서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급 음량팀이 지금 대구에 내려가 있어. 2급 음량팀을 모시고 왔더니 본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영상팀들 고생 진짜 많이 합니다. 전국 순회를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밥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연사분들이 움직이는 시간보다는 먼저 가서 저 영상 준비를 하고 집회를 할 준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밥 안 먹어도 돼요. 저도 감옥 가서 먹어보니까 제일 맛있는 밥이 애국밥이에요. 애국밥. 아침에 일어나서 애국의 피 한 잔 마시고 점심때 애국밥 먹고 강화문에서 떠들다 집에 들어오면 피곤이 싹 가신다고요. 준비됐나요? 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 봅시다. 자, 영상 보시니까 감격스럽죠? 눈물 겹기도 하고요. 아마 세월이 한 100년쯤 지나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아니라 바로 이런 강화문 광장의 국민 혁명 정신이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로 전파가 돼서 유엔 헌정에도 전 세계 역사상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매주 토요일마다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모여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친다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표상이라는 이 기록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박찬용 의원님이나 이정민 장관님, 김수열 대표님 연단에서 연설을 하신 분은 내가 그날 저기 있었어. 간단한데 다른 분들은 아마 영상을 보면서 그날 앞에 앉았는데 뒤에 앉았는데 참석했네 못했네 아마 이런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모든 기록들이 지금 현재 나중에 책으로 출간될 이런 역사서에 하나하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여성 원로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제가 오늘 오시는 분이 아마 비가 와서 못 오신 것 같은데 여성 원로분께서 나도 꼭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네. 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현재 내 나이가 70 이하는 손을 들지 마시고 70 이상만 손 드세요. 당첨. 야, 이것도 어떻게 자르지? 내 연세가 73세 이상이다. 당첨. 그건 남자인데. 저기 계시네. 나는 염색을 해서 머리가 까맣지 그냥 있으면 머리가 하얗다. 당첨. 나오세요. 연사도 이렇게 고르기 힘들어요. 자, 이제
우리 여성 언론인 연설 준비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우리 자유통일당 대표신 고영일 변호사의 연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거기 앉아 계세요.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자유일보가 제 자리에 놓여있네요. 자유일보 일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여기도 간첩, 저기도 간첩, 문이 만든 간첩 천국. 오늘 주제가 뭐죠?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원로대회라고. 자유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주사파 간첩 세력들을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간첩 세력들은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대통령 자체가 간첩이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들이 지금 간첩을 잡는 일, 이런 분들이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간첩을 잡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민노총, 노조 개혁회, 전교조, 학교 개혁회, 교육계를 개혁해. 그 안에 있는 주사파 세력들, 간첩 세력 다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만 필요합니까? 법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김명수를 비롯한 김선수 민변 대표가 대법관으로 앉아있고, 아무리 판결을 해도 우파들에게, 자유외국 세력들에게 거짓 판결을 내려놓는 이런 자들, 수법 작업도 필요합니다. 또 어디가 필요할까요? 군대 내에 남로당 뽑아내듯이 숙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오늘 정말 군대에서 평생을 일하시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가며 싸우신 분들이 계신데, 대한민국 내부의 군대, 이제 숙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뒤에서 지휘관들을 총을 겨누고 쏠 인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공작업, 공무원 내에 문재인가 심어놓은 간첩들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위원회부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내부의 세력들을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는 세력은 물론 정은이 세력도 있지만, 정은이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최근에 간첩단 사건 신문에서 보니까 북한으로 받은 공작금이 7,000달러, 9,000달러, 1,000만 원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가문이 멸종당하는데 1,000만 원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요즘 간첩들은 왜 이렇게 멍청해? 돈도 안 주는데. 이제 간첩들이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물줄을. 돈을 주는 물줄한테부터 누구한테? 중공한테 붙는 거예요. 중공한테 붙는 친중 세력을 우리는 포착, 짱겨라고 합니다. 신라이밍 중국 대사가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는 한국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어제 안보단체 회원들이 가서 이종민 차관님과 김수열 대표님 등 여러분들이 가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신라이밍 중국으로 꺼지라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라이밍 대사의 발언을 듣고도 6월 12일날 15일날
의원 12명이 중공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착장애로 합니다.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 이런 것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착장애들 외에 대한민국에 가장 위험이 되는 세력들은 중국인들이 11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10만 명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선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의해서 영주권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인 등록증에 거주하면 대한민국 선거권을 획득해요. 지방의회, 지방의원 잡고 중국에서 우리한테 투표권 줍니까? 국제관계는 철저하게 상호주의 원칙.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주는 만큼 우리도 타국 국민을 대해주면 돼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한테 토지 소유권 줍니까? 저기들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아파트 사고 토지 사고 선거권 행사하고 이거 막으라 이거야 막으라고. 김기현 대표가 처음으로 그런 말 했는데 국힘당에 너무 많습니다. 토착장애들. 2년 전에 우리 자유통일당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1원도 안 받습니다 해놨더니 양당에서 난리야. 빨리 내리라고. 우리가 안 받아주는데 왜 지들이 난리야. 가서 만나서 뭐 한다는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의료보험 축내고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인이 쓴 의료보험료가 2조 125억을 썼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183일 이상을 입원할 수 없어요. 중국에서 악성 폐렴을 갖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영주권 취급도 안 하는 상태에서 병원 가서 진료하면 1년 내내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은 못하고? 여러분, 내 아이 빵을 뺏어서 옆집 애한테 줘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경희대학교에 4,000명이 중국 유학생이 있습니다. 성대에 3,500명이 있습니다. 지방대는 중국 유학생이 없으면 유지가 안 돼요. 이 사람들 다 모여 110만 명이 대한민국의 이 사시에 누구 편을 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아니 있습니까? 벌이고 있습니다. 벌이고 있을 때 가장 격전지가 대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각종 보고서들은 2027년도 이내 2025년, 26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3년 내 대한민국이 통일된다고 하는데 양안전쟁, 대만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대한민국 국군을 한국에 묶어둬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띄워주시죠.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중국 군의 배치예요. 우리나라 국경에 쫙 깔아놨습니다. 중국 공군, 육군. 다음 사진도 넘겨주시죠. 옆에 요동반도 해군기지, 공군기지, 미사일기지, 산동반도까지 다 어디를 향해요? 대한민국을 향하는 거예요. 왜 한국군을 묶어둬야 됩니까? 저기서 대한민국이 북한과 교전이 일어나게 하거나 위쪽에서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대만 전쟁에 내려가서 미국을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 하려고 저렇게 배치하고 유사시에 북한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고 2008년도에 대한민국과 중국 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중공이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까? 6.25는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37개월 전쟁을 했습니다. 4개월만 대한민국과 유엔군이 북한군과 싸웠고 나머지 33개월은 누구랑 싸웠습니까? 중국
전략적 동반자가 된다고요? 중공에서 왜 100만 대군을 보내서 6.25 전쟁에서 통일을 막았습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 사자성어로 순망치라 무슨 뜻입니까? 입술이 망하면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어떻게 하다고요? 차갑다. 이게 중국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무슨 놈이 전략적 동반자라고요? 지금 미중 패권 시대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국의 패권 전쟁에 미국 편에 올라탈 때 대한민국은 통일할 수 있고 미국의 이익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있지 않느냐? 일본이 대만 전쟁 참전하겠다는데 미국이 일본을 믿습니까? 아베가 거의 핥다시피 하면서 미국 대통령 발을 핥다시피 하면서 미국 편을 들어주고 기시다 총리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보통 국가화가 됐지만 미국이 일본이 평화헌법을 고쳐서 보통 국가화한 걸 법적으로 보장해줄까요? 안 합니다. 미국은 일본을 불신합니다. 제국주의의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미중 패권 전쟁에 우리가 미국의 숟가락 올려놓으면 2025년, 26년 되면 대한민국 통일한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로 아니면 정은이 체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칠 때 결론 내리면 대한민국 내에 있는 주사파 척결해야 된다. 자유통일을 위한 전쟁권 첫째. 둘째, 중공 세력 척결해야 된다. 세 번째, 한미동맹 강화하고 대만 전쟁과 관련된 미중 패권 전쟁에 미국의 등에 올라타면 대한민국은 통일하게 되는데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이 남아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유화입니다. 자유화를 통해서 200석 만들어내면 특히 저는 자유통일당 대표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국힘당 믿을 수 없는 이유가 국힘당은 한나라당 시절 2009년도에 중공과 중국 공산당과 MOU 협약을 체결했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폐기 선언을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정당은 저는 단언합니다. 자유통일당이라고. 여러분들 통해서 200석 만들어내면 대한민국은 살아나고 자유통일 이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잘하죠? 이재명이보다는 1,500배 정도 낮고 김기현이보다는 한 100배 나아요. 이런 정당의 지도자가 내년 2024년 국회에서 200석 이상을 아마 갖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면 나라는 똑바로 갈 겁니다. 자, 우리 고영일 변호사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보통 때가 되면 점심시간이 한 2시쯤 돼야 시작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원로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점심시간을 꼭 지켜라 해서 제가 빠르면 12시만 아마 1시 전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성 원로님 올라오십시오. 참고로 아까 질문을 했을 때 73세 이상이시고 머리는 염색하지 않은 하얀 은빛 모발이십니다. 자기소개를 본인이 직접 하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국한 문교고 광화문에 6년 전부터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입니다. 아까 저 화면에 보셨듯이 한 번도 거기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박근혜 탄핵 이후서부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정말 하십니까? 지금은 프랑스에 가셨습니다. 미국에서도 영어로 정말 그 영어로 유창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번에 프랑스에서도 정말 얼마나 대한민국에 자랑스럽습니까? 우리가 자유통일
원로회 대회를 맞이했습니다. 국가 대표 원로회원들 정말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나라의 그 애국이 무엇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그저 그냥 집에서 가정 살림만 했던 여자인데 어느 날 나라가 이거 아닌데 하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어제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렸습니다. 거기 지하철을 타고 오는 과정에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졌습니다. 중국 여자들, 남자들이 얼마나 바닥에 다 깔려있고 가게마다 중국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나는 지나오면서부터도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저 중국 짱깽이들 이래 나라로 다 가! 막 외쳐줍니다. 나는 거기서 돌팔매로 나가 맞아서 죽을 복 잡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전라도 일산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한의사였는데 한의사 한약방 그 앞에 중국 학교라고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하게. 그리고 우리 그 가게 뒤에는 비단 장사, 포목 장사, 중국 사람들이 숨어서 여자들 할머니들은 발을 쪼그라니 아주 요만한 발로 걸어다니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은 절절절절절절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중국 사람들을 하인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도 중국 짱깽이들이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주 정말 듣기가 싫어요. 야 짱깽이! 말 좀 줄여! 막 그래요. 저는 칼로 찔러서 맞아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너무 통쾌한 그런 일들을 제가 발표를 하고 싶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간 곳곳마다 자신있게 짱깽이는 물러가! 이 짱깽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망하고 있습니까?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많이 내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다 와서 중국 것들이 와서 여기 와서 전부 다 검사하고 병원에 가서 들어듣고 조선족 여자들도 믿지 마세요. 그 봉사한다고 와서 돈 잔뜩 벌다가 한국에다 한 푼도 내려놓지 않고 전부 다 중국에로 다 보내. 우리나라 짐작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우리 나라가 망하겠다. 너희들 여기서 돈 벌었으면은 여기서 써야지 어떻게 중국에다 다 가냐. 병원에서 그 조선족들이 간병한다고 다 와서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하나도 사 먹지 않아요. 전부 다 얻어먹고 다 공짜로 얻어먹고 그 돈은 아껴서 중국으로 다 보내고 우리나라는 안 그러시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서 제일교포들 다 가서 보면은 어쨌든 거기서 돈 벌어서 한국에로 다 안 보냅니다. 미국에다 땅 사고 건물 사고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에헴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 교포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포들도 많지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는 자유마을 서명을 받는 실행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성북구 의원을 20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개 동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어떻게 쓰는 자유마을을 서명을 받아서 우리가 자유통일당을 앞세워서 내년에는 200석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게 자유마을 서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는 잠실에서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증을 다 옮겼어요. 성북구 을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완전 본격적으로 거기는 민주당이 송파구는
저는 민주당이 국회의원인 그 성북구 을로 주민등록증을 옮겨서 7월 7일 날 이사를 하며 본격적으로 거기는 틀림없이 우리 자유통일당으로 당첨당에 만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설하실 분들을 전부 여성으로 바꿔야 되겠어요. 제가 사실은 그 이미지가 워낙 뛰어나신 분이라 2016년부터 매주 배워왔던 분이에요. 제가 감옥 가 있는 1년 동안은 못 뵀지만 한 번도 안 빠졌다니까. 저하고 인연이 맞나 봐요. 하필 또 이사를 오는데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시네요. 하여튼 저하고 잘해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나라가 백척간도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현실을 인지한다면 군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고,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사회관을 막기 위해서라면 4.19나 이런 것들보다 더한 지금 대한민국의 학생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맨주먹으로 일어나서 지금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 아스팔트로 뛰어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딱 주먹 2개밖에 없습니다. 신발 3켤레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자유만을 완성시키고 내년에 200석이 아니라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을 모두 깜빵으로 보내고 그 위에 진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로 정치권, 법조계, 군대, 학교 다 채워서 이제 더 이상 신물나는 좌파 쓰레기들의 농락당하는 나라가 안 되기를 학습을 하면서, 자, 점심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원래 점심 먹고 나서 이 만세 삼창을 하는 게 정상인데 오늘은 점심 전에 일찌감치 아주 깨끗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보 시민단체를 이끌면서 집에 거의 밤 12시간 넘어서 들어가요. 제가 보기엔 이제 사모님인데 곧 쫓겨나게 생겼는데 저하고 아마 서울역에서 노숙을 같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 안보 시민단체 총연합 상임대표실 김수열 대표께서 나오셔서 만세 삼창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잡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세는 5찬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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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국가원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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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있는 광화문 애국 세력 만세! 식사를 대본해 주시고 오늘 귀한 식사 우리 전명만 목사님께서 식사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식사 기도 이후에 맛있는 식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전명만 목사님의 식사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능력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에 애국하는 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을 모으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지금 어려운 중에 있는 나라 지킴이로서의 자유통일이란 국가의 원로들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귀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푸시는 손길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채워주시옵고 갚아 주옵소서.
부재중에 천사를 접대한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를 지키는 힘도 건강도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의 구국으로의 건국으로의 애국으로의 보국하시는 전광훈 목사님의 건강과 능력, 지력, 경력,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전용만 목사님 식사기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식사 나오면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식사가 끝나면 2부 행사로 할까? 2부 행사는 없고 이 행사를 모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원로들의 이 메시지가 젊은 좌파 청년들이 또 못 모르고 이재명을 따라 나섰던 좌파들이 또 자유민주주의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또 한 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오늘 6월 21일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원로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 원로대회 실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준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롯데 소공동 롯데호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축복 속에 승리한 시간, 행복한 시간, 평안이 넘치는 알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